자, 2022 수능 문제 4번 풀이 한번 해보자. 이 보면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건데 어렵진 않죠. 보면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일단 오줌 그랬으니까 이거 배설계네. 배설계는 콩팥. 그지? 콩팥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거 신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영양소가 들어가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나오는 것 이건 대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에 해당되는 뭐라고 하지? 그렇지 소화기. 여기 입부터 항문이라고 하면 입, 위, 소장, 대장, 작은 창자, 큰 창자. 근데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간, 여기 간이 속한다. 또 이자도 소화액을 분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소화기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물질의 이동이 어떻게 조직에 공급이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산소가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순환계, 혈액을 통해 심장의 힘으로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기억처럼 조직세포에 공급이 되는 것은 산소가 여기 들어간다. 산소. 또 영양소를 먹었어. 그것이 혈액에 녹아. 이것 또한 조직세포에 공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산소랑 영양소를 조직세포에게 주는 이유는 뭐다? 그렇지. 세포호흡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우리가 세포호흡이다 그러면 이화작용이지 포도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게 되면 포도당은 C6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C1 이산화탄소 6개로 분해가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단 말이야.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약 60%는 날아가고 약 40%가 ATP를 합성하는 데 쓰인다. 그치? 근데 ATP를 합성한다는 것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에 인산을 결합시키면 ATP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ADP에 인산을 결합시키는 거는 이거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이화냐 동화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포도당이 분해될 때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거 발열이지. 여기는 발열이야. 그러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 때 이것은 흡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열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양이 이게 떨어지는 거. 지금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럼 에너지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이게 다 방출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야, 발열. 반면 반응물은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으면 이만큼을 흡수시켜줘야 되겠지. 이런 경우에는 흡열. 그래서 발열이냐 흡열이냐 그래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지문을 보자. 지문을 보면 자, 콩팥은 배설계에 속한다. 콩팥은 배설계에 속한다. 맞고. 어떤 기관이 기관계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까 간 같은 경우 소화계에 속한다. 이게 지문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B에는 소화계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기관이 있다. 부교감과 기량작용을 하는 게 교감 신경인데 우리는 얘네들은 대뇌의 어떤 의지, 명령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몸이 자율적으로 그지?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신경 대뇌의 명령이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지금 B는 소화계인데 소화계를 내 의지대로 조절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 그럼 대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자율신경에 의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한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 부교감신경이 소화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거 됐다라고 할 뻔했다.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자. 부교감신경은 소화계를 촉진시키죠. 촉진. 소화가 잘 돼. 활발하게. 반대로 교감신경은 억제. 그죠? 억제. 그렇다고 한다면 촉진 플러스 억제 마이너스 우리가 이거 잘 되게 하다. 안 되게 하다. 그래서 기량작용을 하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걸 A라고 하면 어떨까? A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을 한다. 콩팥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어떨 것 같아? 맞지. 그지?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콩팥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이 어떤 싸움 상태일 때, 이럴 때 작용하는 게 교감이야. 반면, 안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고, 안정 상태에서 몸을 조절하는 게 부교감 신경이란 말이지. 그럼 부교감 신경에 초점을 맞춰서 콩팥을 생각해 본다면, 부교감신경이 소화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안정 상태에서 배설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수축시켜서 배설을 원만하게 유도하는 거야. 반면 교감신경 지금 막 위기고 싸우는 상태야. 근데 막 오줌 마려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콩팥을 억제하겠죠. 억제. 이건 어떻게 억제하냐면 방광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야. 방광을 크게. 그래야 소변을 많이 저장해서 싸우거나 위기 상태일 때 소변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콩팥을 커지게 해서 배설이 잘 안 돼도 되도록 배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자.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부교감 신경만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되게 중요하다. 이 부교감 신경이 안정 상태, 그지? 안정한, 몸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그런 상태에서 작용하는 자율신경이니까 얘가 소화계는 어떻게 한다? 지금 편해. 좋아. 촉진. 소화 잘 시켜서 내 몸에 이로운 에너지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공급하자. 그런 거지. 자, 지금 편해. 배설해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방광을 수축시켜 배설이 잘 되도록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자. 그럼 기억에는 산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또 기억에는 영양소의 이동도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수능 문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건 참 쉽지, 그치? 어렵지 않지? 관련된 6월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는 이제 기관계 통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번에 수능 완성 문제도 보니까 이 그림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일단 기관의 명칭. 기억은 폐죠, 폐. 폐. 폐는 기관이고, 얘는 어디에 속한다? 호흡기. 호흡기. 그 다음 니은은 아까도 얘기했어. 간은 어디에 속한다? 소화기. 입부터 항문까지지만 간과 이자도 포함이 된다. 디귿은 콩팥. 딱 콩처럼 생겼잖아, 그지? 콩팥. 배설기.
그럼 여기서 다루는 물질들을 보면 산소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또 암모니아, 요소 이거 다루고 있고 어느 계에 속하는지를 묻고 있다. 뭐 어느 계에 속하는지는 해결을 했고 그럼 디귿은 소화계가 아니라 배설계에 속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소를 한번 보면 산소는 일단 폐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겠니? 이제 심장으로 가는 거지. 자, 공기 중에 산소가 폐로 들어가.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 심장은 펌프질을 해서 몸으로 보낸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이런 혈관들은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굉장히 선명한 선홍색의 혈액이 되는 거야. 선홍색의 O2가 많은 그런 혈액. 물론 이런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해, 동맥혈. 근데 이 혈액, 동맥혈 이런 단어는 수능 완성이 나오지 않더라고. 적어도 산소가 어떤 길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가 이런 건 알아야 돼. 예를 들어 간으로 가는 이 혈관을 보면 지금 산소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산소는 간이 쓰겠지. 따라서 들어갈 때는 산소가 많지만 간에서 나올 때는 산소가 적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콩팥도 여기 소장, 콩팥,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모세혈관을 나타낸 건데 지금 색칠한 부분은 산소가 풍부하다. 그러나 산소를 쓴 다음엔 어떻게 되냐? 산소가 없으니까 봐봐요. 간을 통해서 나올 때는 산소가 거의 없는, 많이 없는 그런 혈액으로 이렇게 폐로 가는 거지. 콩팥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내가 노랗게 표시한 것은 산소가 적은 혈액.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어두운 색깔이야. 암적색. 그리고 죽은 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체했을 때 손 따분 사람들은 어두침침한 그런 혈액이 나오는 걸 봤을 텐데 그런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 그런데 이 혈액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혈액의 이름은 다루지 않지만 혈관의 이름은 알아야 되거든. 보면 우리가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봐봐요. 심장에서 출동. 그래, 출동. 그래서 동맥, 나갈 때 출동. 그러면 동맥을 여기다 체킹을 해보면 지금 심장에서 나가. 이런 게 다 동맥이지. 이제 동맥. 보니까 심장에서 나갈 때는 산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해.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동맥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이게 다 동맥이야. 그지? 근데 대부분의 동맥에 산소가 풍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명칭입니다. 지금. 일단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은 동맥이다. 그다음에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정맥이지, 정맥. 이렇게 혈관의 이름은 알아야 되고 물질이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적은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으로 들어온 산소가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된다. 이건 맞지, 그치?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된다. 맞고.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야.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곳은 간이다. 간 맞지? 간은 소화계에 속한다. 왜 바꿨냐? 독성을 약화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다. 디귿. 아까 했죠? 그럼 기억 니은만 맞네요. 그러니까 6월 수능도 어렵진 않았다. 그러면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또 많이 다루고 있어. 보세요. 일단 ADP에 인산을 더하여 ATP가 되면 우리가 다이 2개 더하기 하나는 트라이 셋. 그래서 ATP가 된 거잖아. 이건 ATP를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합성은 생명과학에서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동화작용에 광합성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이거 동화가 합성이라는 거 이거 이코야 이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영양소 있어야 되고 또 산소 받아야 되고 그지? 산소 여기 생략했지만 이걸 가지고 세포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는 열 에너지로 이게 약 60%, 그 나머지 40% 이건 약이에요. 약 40%는 ATP 합성하는데 쓰인다. ATP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저장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나온다. 기억, 물, 니은은 노폐물이지. 우리가 노폐물 또는 대사, 노폐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양소의 종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는 세 가지, 3대 영양소. 뭐뭐뭐였니? 그렇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 공통점.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근데 단백질은 하나를 더하여 질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냐면 이 탄소를 포함하니까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 물 나오고 이거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그럼 지금 이 암모니아는 NH3인데 독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걸 요소로 바꾸고 이러한 기관이 간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요소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노폐물을 다 만들어내는 영양소 X는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단백질을 대사했을 경우 암모니아, 그래서 니은이 암모니아겠지? 물, 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나가고 호흡, 물, 폐를 통해서 수증기로 우리 입김 생각하면 되겠죠? 수증기로 나가는 거고 니은은 암모니아인데 요소로 바뀐 다음 콩팥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정말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랑 되게 유사하지. 근데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혈액의 요소 농도를 묻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리을이랑 디귿의 요소 농도를 보면 여기 리을이랑 디귿의 요소 농도를 왜 묻겠니? 간이 요소를 만드는 기관이지. 그러면 리을은 요소를 합성하기 전, 요소를 합성한 후. 따라서 디귿은 합성한 후, 리을은 합성 전이야. 언제가 더 많다고? 후가 더 많지. 따라서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1보다 작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양. 이거 O2인데, O2. 산소의 양은 기억이랑 니은을 비교해보면 이 폐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흡수하는 산소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산소를 받기 전 기억. 그다음 니은 산소를 받은 후. 그 후에 더 산소의 농도가 높겠지. 산소의 양은 니은에서가 높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런 지문도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의 그림을 보면 A랑 B가 간과 콩팥을 나타낸 것이다. 그걸 골라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혈관을 지나는 혈액이다. 이건 역시 아마 양을 비교하는 걸 텐데 소화기에 속한다 했으니까 간과 콩팥 중에 간이겠지. 그러니까 오줌을 만드는 비가 이제 콩팥이 되는 거고 혈액은 저희가 간, 콩팥 아마도 자,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것은 간 동맥이지. 이런 이름들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심장에서 출동 그랬잖아. 출동, 뭐 간동맥. 그다음 간에서 다시 심장으로 가 간정맥. 그리고 간동맥, 간정맥을 비교해 보면 뭐뭐 비교할 수 있겠니? 포도당 양도 비교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암모니아와 요소의 양 이런 거 비교할 수 있지.
콩팥의 경우도 요소를 비교할 수 있겠지. 자, 요소를 한번 비연결되어 있는 디귿은 콩팥 뭐야? 심장에서 출동이니까 동맥, 그지? 사실 이거 움직일 동이야. 심장이 막 밀어낼 때 두근두근두근두근 그 속도대로 혈관도 두근두근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쓴 거야. 류는 콩팥 정맥. 콩팥 정맥. 그래서 이렇게 혈관 이름을 묻거나 여기서 요소의 양을 만약 물으면 요소의 양도 한번 표시해보자. 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소는 요소의 양. 아까도 했지만 만들기 전, 만든 후 그럼 니은이 더 큰 거지. 그럼 B는 이거 요소를 버리는 곳이잖아. 그럼 버리기 전, 버린 후 어디에 많다? 버리기 전이 많겠지. 그러니까 간은 요소를 합성하는 곳이고 콩팥은 요소를 배설이라고 할게. 배설하는 곳이니까 배설 전, 배설 후, 합성 전, 합성 후 해가지고 요소의 양을 부등으로 표시해서 비교할 수 있겠지. 여기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B는 콩팥. 콩팥은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다. 맞죠? 항이뇨는 오줌, 이거 배설이잖아. 오줌이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오줌의 양이 줄어들겠지. 왜 줄어드냐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이것도 알아두고. 또 조금 알아둬야 될 그림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문장이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보면 기억 디귿은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여기 넣어보자. 배설계, 그러면 토에 보니까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게 디귿이다. 이거 소화계지? 그다음 뭐니? 니은.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있다. 이건 배설계지, 그지? 콩팥이 포함되어 있는 배설계. 그럼 또 하나는 뭐니? 호흡계가 되겠죠? 그냥 하나는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개 중에 하나니까 호흡계. 이렇게 하면 이 A의 경우 소화계를 통해서 순환계로 가는 거거든. 그럼 A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우리가 A의 경우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이거 잘 알아둬야 되겠다. 잘 알아둬야 돼. 왜냐면 요소를 합성하는 곳은 간이잖아. 근데 간이 그럼 소화기에 들어가느냐? 오케이. 그지? 그래서 간을 통해 만들어진 요소가 디귿에서 신장으로 갈 수 있다. 포함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다. 자, 그 밖에 문제도 이렇게 간을 다루는 그림이 많으니까 아마 간, 콩팥 이걸 가지고 영양소랑 물질의 이동, 기관계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풀이 여기서 마무리할게.